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준일 교수입니다. 청소년 문화와 보호 1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봤죠. 이번 주에는 청소년 보호 관련법을 볼 겁니다. 우리 책 청소년 문제와 보호 우리 교재에서는 마지막 챕터죠. 12장입니다. 그래서 13주차인 이번 주에는 12장인 청소년 보호 관련법을 할 거고요. 아마도 14주차에는 아마도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전체를 요약 정리하면서 기말고사를 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주차를 보신 분들은 이제 14주차가 열리자마자 아마 수강하시는 것이 기말고사 시험을 대비하는데 유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3주차를 보신 이후에 14주차는 화요일부터 곧장 빠르게 보시면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유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어느덧 이제 종강이 14주차가 이번 주까지 합치면 13, 14 이제 2주 남았어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은 와서 성실하게 대면 수업도 해주셨고요. 또 대면 수업 아니라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도 성실하게 온라인 수업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중에 혹시 공부하시다가 지쳐서 못 들으신 분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시고 못 들었던 온라인 수업들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했던 그런 마음을 끝까지 한번 잘 하셔서 시험 보시고 성적 받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마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길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3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보호 관련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 정책은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청소년 관련법의 개요를 보면은 청소년 보호는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를 정하고 있는 법률은 먼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이제 2010년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법 있고요. 의료기준법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1997년도에 제정했다. 시행은 1997년 7월에 청소년 이 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 미만이죠. 만 19세 미만. 18세까지는 얘기죠. 관할 부서는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제정 연도는 2000년도. 똑같이 청소년 이 법에서의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 미만.
여성가족부가 관할 부서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이 법의 청소년 연령은 15세 미만인 자, 15세 미만. 만약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자 포함됩니다. 그리고 관할 부서는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소년법 1958년에 제정됐죠. 그리고 여기 소년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은 19세 미만, 법무부의 관할 부서고요. 그래서 이 특성을 보면은 일단 소년법 경우에는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선도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소년법이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경우에는 근로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자, 그러면 법 하나하나를 이제 청소년 보호법부터 봐봅시다. 자, 청소년 관련법 중에 청소년 보호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은 현재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종합적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들의 종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대와 방임,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대와 방임을 다루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아동복지법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을 다룰 때 이 법률이 주로 다룹니다. 성폭력.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다룰 땐 소년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 좀 특성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다룰 땐 소년법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청소년 대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주로 많이 다루고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의 학대 및 방임 문제는 아동복지법의 전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이제 현재 청소년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하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둘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자,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해 환경이란 게 뭐냐?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 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것. 유해 환경이란 뭐냐? 네 가지로 수 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업소, 그리고 청소년 폭력과 학대,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네 가지.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그리고 청소년 폭력과 학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등이 유해 환경이죠.
그러면 그래서 청소년의 유해한 업소를 출입하는 것과 의회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죠. 우리 책 보면은 자 29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1조 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 약물, 유통되는 것하고 유해한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을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해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그렇죠? 먼저 유해 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한번 보자. 유해 매체물에 대한 규제. 자, 그렇습니다. 유해 매체물. 자, 유해 매체물이 무엇인가? 먼저 유해 매체물의 정의. 자, 매체물이라는 게 뭐예요? 매체물이라는 게 미디어죠, 미디어. 300페이지 보세요.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 공연, 음향 및 영상 정보, 방송 프로그램, 신문, 잡지,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 광고물 이런 것들 다 매체물이죠. 이러한 매체물 가운데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심의하는 그러한 심의를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한 매체물 것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미디어 중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심의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 이것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뭔가요? 청소년보호위원회. 우리 책에 300페이지 나오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바로 뭐야?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의 심의 결정기구 여러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라는 거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해하시겠죠? 여성가족부 소속이고요. 총 11명 이내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보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개물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매개물 이것들이 다 청소년 유해 매개물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쉽게 표현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매체물, 흔히 19금 콘텐츠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입니다. 자, 우리 책 301페이지 보세요. 301페이지 보면 매체물 종류가 나옵니다. 매체물 종류. 자, 보죠. 매체물의 종류. 영화와 비디오물. 이것은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법률에서 규제합니다. 그리고 게임물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합니다. 그리고 공연, 국악 공연은 공연은 이게 공연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합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은 보도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방송법에서 규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신문, 주로 정치, 경제, 사회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하고 일반 일간신문, 그 다음에 특수일간신문, 경제나 산업, 과학, 종교 분야는 제외하고 특수일간신문,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 분야 제외하고 일반 주간신문, 그 다음에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 주간신문, 그리고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하고 인터넷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합니다. 그리고 잡지, 정치, 경제, 사회, 시사, 산업, 과학, 종교 분야를 제외한 잡지 하고 정보 간행물, 그다음에 전자 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은 잡지 등 전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합니다. 그리고 간행물, 그 다음에 전자 출판물 및 외국 간행물은 출판문화 산업진흥법에서 규제합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의 수록, 게재,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제합니다. 자, 이런 법률을 알아두는 게 또 필요하겠죠. 매개물과 관련 법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유해 매체물의 정의가 되겠고요. 다음 유해 매체물의 결정, 그거를 보죠. 결정. 유해 매체물로 결정되는 기관,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은 자, 먼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결정기관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어디서 청소년의 그 매체물에 대해서 유해성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죠. 아까 대표적인 게 청소년 보호위원회라고 그랬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 밖에. 그렇죠? 그래서, 네. 자,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오죠? 보이죠? 자, 보죠. 청소년 매체물 유해성 심의 결정기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는 이제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 파일, 각 기관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물이나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유해성을. 다음, 간행물이나 전자출판물 및 외국 간행물, 잡지,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은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 결정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과 뮤직비디오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성과 유해성을 심의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물은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해서 심의 결정합니다. 아까 파트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거 청소년 보호위원회고요. 네, 다음은 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절차입니다. 자, 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절차를 보면요. 먼저 청소년 유해 정보 심의 신청이죠.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이제 각 심의 기관 신고센터 및 자체 모니터링 통해서 심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책 보면 관계기관 및 30명 이상 서명을 받은 사람이 각 심의기관에 청소년 유해 정보를 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각 심의기관의 신고센터에. 그러면 자체 모니터링. 그 다음에 관계기관 및 30명 이상 서명받은 사람. 각 심의기관에 청소년 유해 정보를 심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의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렇게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 그렇죠? 파트가 다르죠? 또는 그 청소년 유해성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의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는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소년 보호위원회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 결정하고요. 심의 결정한 이후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하고 확인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표를 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 통보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에 통보합니다. 이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 통보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매체물 유통업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엔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 행위 점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 행위 점검은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를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판매 금지 의무, 성인 여부 확인 의무, 그다음에 포장 의무, 구분 격리 의무, 광고 제한 의무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만 그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의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준하여 따르게 됩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을 보죠. 청소년보호법 구조.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의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다. 심의 기준이죠. 자, 첫 번째,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두 번째,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셋째,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넷째,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다섯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 여섯째,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위원회나 심의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신청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한 청소년 유해물로 결정할 수 있다. 305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작,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 발행한 매체물. 그다음에 매체물 각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다음 우리 책 306페이지 보세요. 게임물 등급위원회.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결정을 보면요. 보이죠? 그래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표 12-4 306페이지 보세요. 에서와 같이 내용 정보의 종류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범죄 모방의 위험성,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남용의 조장 가능성 등에서 4단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분해서 의회 매체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거죠. 그렇지.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 기준과 결정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이 이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범죄 모방의 위험성, 언어 부적절성 구분되고 있고요. 선정성이 이제 전체 이용과는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12세 이용과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15세 이용과는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15세 이상 이용. 청소년 이용 불가의 경우는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폭력성은 청소년 이용 불가는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 훼손이 사실적인 경우. 사행성은 청소년 이용 불가의 경우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 기준과 결정. 그죠? 그 다음에 범죄 모방의 위험성인 경우, 범죄 및 약물 등 행위 조장 이런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부적절성, 청소년 이용 불가의 경우에는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청소년 이용 불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면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자의 의무사항. 자, 정제 의무사항.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자의 의무사항. 자, 보면은 이제 책 보세요. 307페이지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 유해 매체물 포장 의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 시 연령 본인 확인의 의무,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구분 및 격리 의무, 방송 시간 제한 의무,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선전 제한 의무. 이것도 이제 제공자들의 의무사항이겠습니다. 다음 매체물 등급 구분 형태. 자, 매체물 등급 구분 형태는 보면은, 자, 매체물 등급 구분 형태 보죠. 먼저 방송물 등급 구분. 이 방송물 등급 구분은 모든 연령 시청가, 그 다음에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가, 19세 이상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물 등급 구분.